자, 여러분 154페이지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8절 부가징수인데요. 자, 취득세 세금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납세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여러분요. 세금 납부의 장소는 관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관할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그래서 세금 납부 장소요. 어디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요. 지방세들은 납세지를 그 물건 소재지로 합니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로 하고 물건 소재지로. 그 다음에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냐면 국세는 납세지를 그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로 한다 원칙?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소지는 어디냐면 인천광역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만약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남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물건을 사는데요. 이 사람 주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딱 보니까 고향이 여기 인천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인천이 아닐 것 같은 사람 고향이. 내 눈을 봐.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본인 고향이 어디냐고. 빨리 얘기해 고향. 서울? 아, 서울은 너무 가깝다. 탈락이고. 자, 바로 뒤에 강원도 춘천? 오, 자,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자, 춘천시. 부모님 살고? 부모님 인천에 사시고, 옛날 고향이 강원도 춘천 좋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그래도. 강원도 춘천 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그럴 때,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구고요. 그럴 때 취득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특광도잖아요. 과세권자가 특광도죠. 그러니까 어디? 강원도에 취득세 냅니다. 자, 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뭐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요? 등록면허세는 도구니까 과세주체가 도구니까 강원도에 냅니다. 강원도에.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 재산세 시군 구세니까 춘천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부동산과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게 됐어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네? 종부세 어디다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천광역시 남구 여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여러분들. 자, 또 강원도 춘천시에 부동산을 팔게 됐어요.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어디다 내요? 역시 인천광역시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죠. 여러분 국세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국세는 강원도 춘천까지 꼭 가가지고 여기서 인천에서 가려면 용산까지 전철 타고 가가지고 ITX 또 타고서 가가지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관할 세무세 여기다 내든 어차피 국고로 유속하니까 국세는 집값 가면 볼일보라고 국세는 어딜 납세지로 한다 원칙?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평창 땅에 뭐 60-70%는 다 외지인 소유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서울 사람들인데 강원도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그러면 세금은 다 서울로 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세는 어디로 가고?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로 가고?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 주소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X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의 주소지 특별시관시 도에 신고 납부한다. X. X입니다.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그 물건, 부동산 소재지 특광도에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등록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시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거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토지 소재지입니다. 각각의.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토지는 강원도 춘천시에 내는 거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토지는 남구에 내는 겁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지방에 제가 땅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던데요? 자, 그러면은 강원도 춘천시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장이 재산세 계산해서 고지서를 그 땅 위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자,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안내를 위해서 이 사람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 뿐이고, 세금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 춘천시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춘천시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곳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자, 다음 중 납세무자와 납세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OX. X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입니다. 재산세,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고, 여러분. 이거죠? 네, 자, 그래서 납세지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봅니다. 154페이지 보니까 납세지. 동그라미 1번에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기억번의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요. 부동산 소재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취득자 주소지 그럼 틀립니다. 니은번부터 이응번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읒번을 보시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 종합주택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이런 애들은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자, 어디 물건 소재지로 갈 수도 없잖아요. 주소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골프장 소재지요. 이건 뭐 역시 뭐 물건 소재지긴 한데 시설 소재지죠. 그래서 뭐 승마 회원권을 취득했다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을 취득했다 요트 보관소 소재지. 그래서 자, 얘네들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회원권. 그래서 지읒번 같은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기억번하고 지읒번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인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 불명할 때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한 번에 너무 외우면 뭐 수습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155페이지 징수 방법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징수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자,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할 때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즉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과표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결정하기도 하고 국가나 자체 과세권자가 결정하기도 하는데, 취득세 같은 세금은 요 과세표준과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자,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납세무자가 해요? 아니면 과세주체가 해요? 납세무자가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세주체, 과세권자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국가 지자체장이 취득세는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한다고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어요? 네? 자,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과표를 결정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지자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납세무자가 무신고했다. 자,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불성실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해진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또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세니까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세니까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자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부터는.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고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취득세를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해야 되죠. 안 하면 가산세인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그 신고 기한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55페이지 원칙 신고납부 봅니다. 징수방법에서 취득세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양가로 1번을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이요. 가로는 일단 생략합니다.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자 취득한 날 그 다음에 자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부터 60일 이내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 밑줄이요 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네, 여러분 그 가로 안의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건데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좀 배우고 오면 그리고 60일 이내 있죠? 그 60일 취득세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 포함. 네.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시기가 증여 계약일이었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에다 돼지꼬리 땡겨서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라니까요. 거기 60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원칙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요. 증여 포함해서요. 근데 양가로 2번이요. 상속이나 실정 선고로 인한 경우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비상속인 돌아가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6개월 내. 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9개월 내 이렇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납세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내. 자, 그 아래쪽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까지 쫙 밑줄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 2016년 만약에 3월 10일 날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개시일입니다.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냐?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그래서 9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9월 언제입니까? 30일을 우리가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그래서 상속계 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자, 이러고. 근데 25회 시험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래서 요 상속계 시속한 달 말일로부터 요거 6개월. 요거 집어넣고 가로넣기 하는 거.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6개월이요. 이건 뭐 상식처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고 주의할 것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3월달 3월 31일까지 있지만 9월달은 31일이 없죠. 월로 하는 거니까 그냥 9월 30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정확히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6개월이라는 숫자만 신경 쓰고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돼 있을 때 6개월이라는 숫자만 신경 써서 말일 빠진 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60일 내. 증여로 취득하면 60일 내.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고요. 이걸 정확히 이거는 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수없이 제가 강조 드릴 겁니다. 양가로 3번을 봅니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요. 중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요, 위 신고 납부 기한 내,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사업장 만들어 놓던 거 하시고,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몇 줄이요. 그 다음엔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즉 등기소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2010년도까지 우리가 다음 순환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아유,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신축했을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이전 등기를 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상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신고 뭐 하냐? 그래서 한 번에 세목 관서화에 따라. 그래서 그렇지만 세목 관서화에 따라서 취득세를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은 종종과 늘어나면 안 되겠죠? 똑같아야죠.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사치동산이 아닌 다음에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2%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하거나 그럴 때 등록세는 2%였습니다. 지금 취득세 세율 몇 프로네요? 4%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지 아닌 일반적인 토지라든가 주택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 교환 등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였어요? 4%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시는 취득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아무 때나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서에 갈 때 지자체에 낸 취득세 영수증 확인서, 이 영수증을 갖고 가야지. 안 갖고 가면 등록관서에서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등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신고 납부 기간 중에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이 기간 내에서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이미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25회 시험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관서에 가기 전까지.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추가 신고 납부인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지 말고 지금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관한 건데, 동그라미 1번과 156페이지 2번에 관한 것. 이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 신고 기한만 배웁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 증여 포함해서요.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만 오늘 딱 알고 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일단 알고 가면 되고, 156페이지 양가로 5번 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건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세,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그죠? 예, 근데 특별시원시장 도지사인데,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청까지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수도권 같은 데는 시청이나 이런 게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방 같은 데는 그 도청 소재지가
됐다시 멀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도청이나 이런 데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럼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직각관에서 분립을 하고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제출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예? 그 특광도로 갑니다.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세금들, 특별히 이렇게 특별시관시 도가 과세권자일 때는 누구한테 세금을 낸다? 시장군수한테 우리가 이렇게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런 얘기고 157번 7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시면 결국은 지자체 금고나 지방세 수납된 기간에 취득세를 내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것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지 줄 긋고 외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중간에 이 예외 보통징수가 나와 있죠. 예, 한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뭐로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즉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자. 그러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제재가 따르고 가산세부터 징수는 뭐로요?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첫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반드시 세법은 앞선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오셔야 되고요. 자, 어떤 수강생, 어떤 카페 보니까 지금 만 60세, 그러니까 60세 대신 만은 아니구나. 카페 회원 정보를 보니까 카페 등록 신청하셨는데 어떤 분이 60세 되신 분이 이제 등록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남는 게 없고 막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받고자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등록 신청하셨는데 그 기초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돌아보면 아득하고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60세 되신 분이 뭐 물론 78세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60세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떻게간에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60세 되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카페에 보면 어떤 분들은 30대인데도 수업 들었는데 지금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냥 잘 정리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다, 듣고 있다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이요.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하고 날쳐서 여러분 당연합니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제가 애초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쏙쏙 다 그냥 전부 다 여기 듣는 분들이 다 그냥 다 기억하고 다 쏙쏙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입문과정부터 들었던 분들 특히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고 이러면 저희들 생계가 대단히 위협받았겠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두 달 딱 들으면 딱 머릿속에 배운 게 하나도 안 까먹고 딱 기억에 남고 머릿속에 쫙 그려지고 의미들이 가슴에 딱 와닿고 그래? 감 잡았어. 그럼 자기가 혼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그러면 저희들 생계를 굉장히 위협했을 건데 수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고 처음에 돌아보면 그 낯설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의 골목길이라든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되고 없어졌다고 쳐요. 그런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골목길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60대 되신 그 어르신한테도 60대 되신 분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60대 되신 그분이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수없이 뛰놀았던 그 골목길은요. 수없이 뛰놀았죠. 그러다 보니까 눈만 감아도 몇십 년이 흘렀어도 꿈결에도 눈만 감아도 그 골목길 세세하게 그 골목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기까지 그 골목길을 얼마나 뛰어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골목길 옆에는 누구네 집이 있고 여기로 좀 더 가면 누구네 집이 있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낯선 길에 낯선 곳에 여러분들 눈 딱 가리고서 어디 차로 딱 갔다가 딱 내려놓고서 한 바퀴 또 쭉쭉 돌고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서 딱 오라고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고 그러면 어디를 돌긴 돌았는데 뭐가 뭔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런 어떤 새로운 과목에 미지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골목에. 이게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이제 초입에서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 눈을 감으면 다 생각이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딴 거 없어요. 그분이 물어보셨는데 딴 거 없이 자꾸 가보는 거예요. 이 골목도 가보고 저 목도 가보고 자꾸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렇고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몇 번 돌아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얼핏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요. 예? 합격할 정도 되면 이제 눈만 감아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일단 극복하는 방법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고 저희들도 계속 한 내용을 또 하고 한 내용 또 하고 한 내용 또 하고 시험에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증여로 수익된 60일 상속을 수익된 상속 계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자 납세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그 다음에 자 위 신고기한 내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들으면 알겠지만 지금 수업 시간 전으로도 몇 번씩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요거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순환 되면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 순환 되면 또 얘기하고서 수업 시작할 때 끝날 때 뭐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 갈 때쯤 되면 몇십 번씩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납니다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약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외우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요. 자꾸 반복해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속에서 시간이 흘러야지만 내 것이 되고 눈 감으면 생각이 나고 이제 남는 것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청포도가 익어갈 무렵이 돼야지 슬슬 이제 이거 하면 이것도 그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청포도 익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은 꽁꽁 얼은 지금 동토의 땅이잖아요. 언제 이게 이제 싹이 나서 이제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157페이지 03번 가산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어떤 거요? 가산세 관한 얘기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를 보면 157페이지 1번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우리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자, 그럴 때 먼저 양가로 1번 무신고 가산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에 다 했어요. 수요충론에서.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한, 부정한 이런 말 없이 사기 기타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세액을 뭐로 바꾸냐면 납부세액으로 바꿉니다. 올해 자, 이 가산세 이 부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납부세액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산출세액이었다가 뭐로요? 납부세액으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쳐놓습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우리가 외웠잖아요. 납부세액이 20%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요. 사기나가 밖에 부정한 행위로요. 자,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역시 또 미줄인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고쳐놓습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불성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과소신고 가산세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죠. 이거는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여기부터 밑줄이죠. 과소신고분 가로 안에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그 금액 세액에 자 100분의 얼마? 10%. 자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분 세액이 몇 프로? 10%. 과소신고 가산세.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행위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기업과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밑줄 158페이지 기억 니은 다음에 밑줄입니다. 기억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니은번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기업과 니은을 구해서 합한 금액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냥 40%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자, 신고했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납부에도 일단 신고불성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단순무신고 20, 과소신고 몇 프로? 10% 정도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저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위에 1 및 2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상속재산 중에 지금 소유권을 놓고서 다른 사람하고 소송 중이에요. 내가 승소할지 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승소했으면 내 지금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이거 신고할 때 이거 신고할 때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이것을 내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취득가에게 신고를 했겠지만 근데 내 재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 재산에 이걸 포함시켜서 신고 할지 안 할지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신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빼고서 신고했을 때 근데 결국 내가 나중에 승소하게 됐어요. 내 재산이 됐어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부불성시가산세는 바탕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미납부 미달납부한 그 금액에다가 자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10,000분의 3 0.03%율을 가산합니다. 자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불성시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요. 하여튼 신고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시가산세 의무위반에 정도에 따라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시가산세 1일 얼마? 0.03%율이 가산됩니다. 2번에 중과산세입니다. 가산세, 중과산세, 이거 일반가산세나 중과산세 이 구별은 이런 용어는 학자들이 붙인 말이고 법령에 뭐 중과산세, 일반가산세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맥의 법령의 의미를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이게 중과산세인지 일반가산세인지를 눈치채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추릅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추릅니다. 포인트 여기입니다.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미추릅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얼마?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고의소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취득 후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신고불성이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이 가산세예요. 근데 신고하지 않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세 포탈을 하고 작정했죠? 취득한 다음에 팔아버리까지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았어?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산출세액에 자, 요게 재작년에 어떻게 바꿔서 나왔었냐? 정답 질문에 산출세액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100분의 50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O, X요. X입니다. 50%가 아니라 몇 프로? 80% 중가산합니다. 누가 이걸 많이 하느냐? 공인중개사가 많이 하죠. 공인중개사가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이제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자기 거래 할 수 있도록 중개사도 자기 거래 이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좋은 물건 나오면 자기가 이제 자기 거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제 바뀌려면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요 좋은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돈 될 만한 그 급매물이 나왔는데 광고를 해가지고 찌라시 붙이고 막 전단지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작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와요. 매수인이. 그러면 두 사람을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나는 계약서 써주고서 수수료 받고 떨어진다. 법정 수수료 받고. 그럼 바보지. 돈 될 만한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실수요자 기다려가지고 그거를 난 중개 수수료만 뭐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 수수료만 갖고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중개업을 해서 돈 벌었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가까운 인척 중에도 보면은, 가까운 인척이나 아니구나. 사둔 쪽이니까. 부동산으로 안산 쪽에서, 경기도 안산 쪽에서 부동산 하셔가지고, 이건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자격증 없이도 하여튼 해가셔가지고, 저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막 돈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엄청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큰 부자가 되신 분인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어요. 중개 수수료 갖고서 법정 수수료 먹으면서, 아니겠 당연히, 좋은 물건 나오면 잡아서 팔고, 막 예전에는 대출도 잘해주고, 막 계약금만 있어도 그냥 대출 막 해주고 그랬으니까, 계약금만 갖고도 물건 잡아놓을 수 있었잖아요. 막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예전이 돈 벌기가 쉬웠죠? 세금도 지금에 비하면 예전에는 세금 포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포탈하기가 쉬웠고, 자, 전산화 되기 전에 쉬웠고, 예전에는 그냥 좀 허술하고, 세금도 또 적게 내기, 실거래가 과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떤 간에 세금도 적게 내면서 또 포탈하기도 쉽고, 또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아가지고 돈들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뭐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좋은 금매물이 나오면 잡았다가 팔아야죠. 근데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는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근데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아유, 내가 불법을 조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괜히 알아서 얘기하더라, 여러분들이.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이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자, 요거 중과산세를, 다음과 같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요거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는 적용돼요. 일반 가산세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동그라미 2번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가로도 밑줄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 방법을 등기등록으로 하도록 요구했겠죠? 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등록을 요구하지 않겠지.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근데 골프용권,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뭐 요트용권 같은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한다 거기 돼 있잖아요.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자 뭐라고 써놓냐면 요 경우에는 이런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외한다에다가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써놓으세요.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잖아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형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언제 왔나 학원에? 맨 앞줄. 예, 언제 왔지? 예? 1월 달부터? 근데 지금 넉넉히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넉넉히 있는 것 같아. 지금 먹미신 강림했어요, 벌써.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적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다 적었나?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또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을 보는 과세물건 밑줄입니다. 우리가 얘네들 어디서 봤냐면 의제 취득, 간주 취득에서 봤죠? 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축 개수 등으로 가해 증가했거나 주식 등의 취득 등 이렇게 우리 의제 취득하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는 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느냐? 의제 취득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지목 변경할 때 보세요. 여러분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할 때 자 자기를 가액의 증가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 요거 싹 팔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지목 변경할 때 다 과세관청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서에 아예 포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 같은 이런 의제 취득은 자 이렇게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산세만 적용해요. 또 여러분요. 그럼 무단으로 만약에 지목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목 변경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과상구에서 모르지만 나중에요.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이 파트였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결국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즉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싹 포탈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것도 주식 취득하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 지목 변경이라든가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이론 가가지고 이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관련 내용을 싹 공부하고 과점주주 주식과 관련한 그 내용들을 취득세 관련 내용을 싹 종합적으로 몰아서 공부할 때 나중에 지금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목 변경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 과산세만 적용합니다. 159페이지 봅니다. 04번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요. 4회 시험도 나오고 25회 시험도 연달아 나왔었는데요. 요거 지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없습니다. 누가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납세의무자 할 때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 밑줄입니다 쭉. 자 동그라미 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익 또는 부족수익의 100분의 얼마? 10. 요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그래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개인 아니고요. 또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 10%가 적용됩니다. 10%. 이거 24회 시험 때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기도 했었습니다. 100분의 얼마? 10%입니다. 이거. 두 가지 딱 기억하면 되고요. 05번의 등기자료의 통보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6번 면세점입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조세 용어 정의에서 배웠었습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건데 면세점. 자 1번이요. 취득가액. 자 하나하나 끊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취득가액이에요. 하나하나 끊어서 얼마요? 50만 원. 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것은 면세점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가액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 가액이라 돼지꼬리 땡냐 했어요. 산출세액,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가액입니다. 또 산출세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면세점이고요. 이하입니다.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다고 그랬죠? 이하일 때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고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지난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는데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시험에서는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당연히.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요 얘기는 작년에 이제 취득세 문제에서 작년에 이제 저 지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 뭐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실까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네요.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 그 전후의 토지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동그라미 1번 면세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에 관한 요 규정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세요. 이게 전체가 이게 하나의 1필의 토지입니다. 또는 1구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규정이 없으면 사람
요거 먼저 요만큼만 먼저 딱 취득합니다. 요만큼 먼저 취득했더니 취득 가격이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겠죠? 그 다음에 요거 취득 후 자, 1년 내 요거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해요. 요거 요만큼 취득해요. 48만 원. 면세점이겠죠? 자, 취득세 안 내고요. 또 취득 후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합니다. 50만 원. 또 면세점 적용받겠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번 같은 규정이 있고, 자, 1번 같은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취득해가지고 취득세를 안 내겠죠? 자, 이렇게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자,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런 것을 각각을 전체를 전후의 1필의 토지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148만 원이니까 면세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포인트는 취득 후 몇 년 내?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07번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독립환승의 부가세 받는 부가세. 조세 총론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자세한 부가세에 관한 것은 나중에 차차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 이번 순환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세 부가세 목은 어떤 거냐. 농어촌 특별세하고 자,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를 낼 때 모두 함께 낸다.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낸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 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다. 두 가지 제목에만 밑줄 긋습니다. 자, 몇 프로 세율로 해서 얼마만큼의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느냐는 나중에 5, 6월 달이나 7, 8월 달 가서 이것은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 취득세 부가세 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두 가지만 잘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 자, 특광도고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주체냐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 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취득의 개념과 유형, 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취득 시기는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하고, 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표준 결정, 몇 프로 세율 정되는지 배웠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느냐, 납세지 배웠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일반 가산세, 중과산세 배웠고요. 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자, 배웠고, 또 취득세 부과되는 세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막상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거 배웠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를 다 배웠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175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지방세 제2편 지방세에서 자, 제1장 취득세를 다 받고 제2편 우리 등록면허세를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인데 잠깐 쉬었다가 역시 등록면허세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